그냥 마음 수련이라고 마음 공부 속으로 좀 하다 보니까 요즘 뭐 유튜브에 그 공부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뭐 보다가 보니까 또 뭐 이 사람은 걸렸어, 이 사람은 만나시고, 이 사람은 걸렸어, 이 사람은 만나시고, 그리고 이 동생도 알아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제 그러면 결사님 뵈러 가자 하면서 이러는데 아침 오늘 토요일인데 토요일 일요일은 갈 소문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남편들이 집에 있기 때문에 가서 도움이는 아니고 여하튼 뭐 가서 도움을 하든 일단은 나가는 걸 싫어하잖아요. 근데 요즘 들어서 사고만 내 존재 자체가 완전히 저 매미 껍질만 딱 남아가지고 누가 살짝만 딱 건드려도 바싹 하면서 다 없어질 것 같고 자꾸 죽고 싶다는 생각이 나도 모르게 왔다가 갔다가 너무 괴로운 거라요. 그래가지고 그냥 혼자서 맥주를 한 캔 먹으면서 운기를 울다가 근데 조금 전에 괴로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앞에 표현은 매미 껍질만 남은 것처럼 돼서 제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뭐 예를 들면은 남편 때문에 괴롭다 이것도 아니고 또 뭐 때문에 괴롭다 이것도 아니고 아니죠. 그 괴로움은 다 있죠. 다른 괴로운 사연들이 이제 그 사연들 전부 다 통째가 이제 제가 이제 껍데기만 남을까요? 예. 또 보시는 가령 어떤 가령 뭐 마음 공부는 어떤 공부들을 해보셨나요? 뭐 그런 누구 이름은 이야기 안 하셔도 마음 공부는 그냥 마음 수련이라고 마음 수련 그 조금 하다가 아니다 다른 경험은 없으신가요? 다른 건 없고 무술 공부 이런 것도 아니고 예전에 어릴 때 성당을 조금 다녔었고 그것도 뭐 성당 조금 해도 뭐 공부라고 할 것도 없고 그럼 유튜브는 또 많이 보셨나요? 유튜브는 수도 없이 봤죠. 예. 유튜브는 어떤 유튜브? 가령 지금 기억나는 뭔가 한때 나름 그걸 한번 실천해 보려고 했던 생활에 적용해 보려고 했던 그런 어떤 그런 유튜브 상의 어떤 마음 공부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냥 아무 와닿지도 않고 그냥 지나간 거 빼고 한ten 요게 뭔가 도움이 될지도 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그렇게 살아보려고 거기에 그것을 한번 실천해 보려고 생활에 적용해 보려고 했던 그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생활에 적용해 보려고 했던 거는 마음 수련원에서는 그럴 때까지 이제 자기가 살았던 것들은 전부 사진이라고. 그 사진, 기억된 사진을 다 버려라거든요. 뭐 억울했던 사진이나, 뭐 힘들었던 사진, 뭐 좋았던 사진, 슬펐던 사진, 뭐 다 버리고 나면, 근데 그거를 일정 기간 이제 그걸 계속 버릴 때는 버리고 불태워서 공간 속에 띄우고 그런 식으로 자기 마음을 자꾸 버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좀 한 몇 년 동안은 굉장히 편안해졌어요. 그러니까 원래 참는 걸 잘하는데 더 잘 참게 되고 이 하는 것도 이제 식구들한테도 그냥 예전에는 뭐 설거지할 때 막 사여자가 있으면 이러면서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제 천천히 해도 하는 대로 하다가 하고 있으면 누가 도와줄 때도 있고 그런 게 한 3, 4년 정도 지났는데 그리고 이제 아들 2명이 있었는데 아들 2명을 결혼을 시키면서 저는 애들 키우면서 결혼시키면 세상에 이때까지는 엄마의 세상이지만 다 문을 열고 문을 조금만 열어야 될 게 아니고 확 열고 확 날려서 죽는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막상 결혼을 시키니까 며느리 걔가 미운 게 아니고
약속 2, 3 야릇한 그런 마음들이 걔들 집에 가면 그러니까 큰애는 애 둘이고 짤매 애가 한 명이고 그래서 손주가 3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이제 부르는 거라 엄마를 이렇게 해달라고 부르고 자기들끼리 잘 살고 또 내가 보고 싶을 때는 잠깐 왔다 가는 거는 괜찮은데 좀 길게는 곤란하다 이러고 근데 집이 상원인데 걔들이 수원 동탄에 살아야 그런데 길이 머니까 KTX 타면 2시간 걸리지만 우리는 버스 타고 가는데 5시간씩 걸리거든요. KTX 직항이 있으니까 솔직히 5시간 동안 갔다가 바로 오기는 좀 그런 길이잖아요. 그런 것 자체가 좀 뭐랄까 말은 못하고 비행장이 이제 스스로한 것들이 이제 여기서 꽁투하면서 이제 조금씩 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며느리가 미운 게 아니고 아들이 더 미워요. 아들이 어떻게 그래도 엄마가 이 멀리까지 왔는데 뭐 바로 뭐 KTX나 SRT가 있어서 바로 갈 수 있는 거리면은 그냥 바로 가도 되는데 그런 거는 엄마가 충분히 우리가 자고 가라 해도 갈 사람인데 5시간 동안 왔는데 바로 그러면 제가 알았다고 안 하거든요. 그것도 있고 또 왠지 이제 내가 이제는 해야 될 일은 다 끝났다 뭐 이런 생각도 있고 이제 60을 살았으니까 친정엄마나 시어머니를 가다 매일 아파가지고 우리를 매일 오라 가라 뭐 이걸 해라 저걸 해라 뭐 이렇게 나도 뭐 저렇게 아프니 아파가지고 저리 다른 사람들 나가지면 그거 고생시키니 그냥 이 나이가 딱 적당하다 이런 생각도 어느 순간에 올라오는 것 같고 그런 순간에 3년 전부터 남편이 이제 다른 짓을 거짓말을 하면서 다른 짓을 하려면 일단 거짓말을 해가지고 돈을 비자금 통장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한 1년 정도 그래가 다시는 안 하겠다고 이제 접었는데 다시 또 시작하는 거야. 그 이번에는 이제는 아예 보기도 싫고 그냥 내 하나가 그냥 죽으면 편안한 걸 그래서 막 아침에는 죽고 싶다가 낮에는 또 밥을 먹고 있다가 그래서 계속 이 동생한테만 괴롭히고 있지. 힘들어 죽겠다. 막 다른 사람들은 뭐 한번 힘들다 이러면 그렇나 하고 막 전부 다 제가 가서 도와줄 때는 그렇게 사람들도 많지만 내가 힘들다니까 하루에 어디 뭐 개미새끼 한 마리 없대. 그래서 얘만 매일 붙잡고 막 힘들다. 근데 제가 막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딱 들 때는 어떤 본문도 듣기도 듣는데 귓구멍 귀에 하고 들어오는 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밥도 먹기 싫고 이러니까 막 살도 쭉쭉 빠지고 지금 창문에서 여기까지 운전해가 오는 것도 좀 많이 좀 힘들지. 상당히 힘들었어요. 자, 그런데 옛날에 그 마음 수련에서 마음 공부를 하시면서 한 3년 평하셨다고 하셨는데 왜 그것을 다시 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들지 않나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거기서 제가 하면서는 좋아지긴 좋아지고 그게 시속이 한 3년 정도는 갔지만 거기서는 맨 마지막은 하느님도 없고 부처님도 없고 뭐 알라도 없고 아무도 없고 오로지 그 자신만이 신이거든요. 일신. 그래가지고 제가 사가정일 때 신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이렇게 답지 오답 적어내거든요. 그래가지고 신은 누구에게나 자기 안에 있습니까? 쓰거든요. 근데 오답으로 틀렸다고 탈락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사과를 뭐 여하튼 가정을 이루고 하다 보니까 아 이건 아니다. 누가 그런데 마지막에는 우면 선생님이 자기가 다 깨주고 자기가 다 해준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건 누가 해줄 수 있는가? 아니잖아요. 스스로가 알아야 되고 스스로가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3년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그럼 그 이후에 거기서는 이제 아니다 그러셨는데 어떻게 3년이 평안하셨죠? 그러면 그로 인해서 평안인 게 아니라 어떻게 다른 것에 의해서 평안해지셨나요? 조금 전에 말씀은 그러니까 한 3년간은 평안해지더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렇다고 하면 그 수련으로 인해서 한 3년 정도는 평안해졌죠. 왜냐하면 제가 기억된 저장된 사진들을 갖다 다 버렸으니까 일단은. 네, 그러면은 유일한 시는 우명선생이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빼더라도 네. 사진을 버림으로써 평안해졌다면 다시 사진을 한번 아직 또 괴롭다는 것은 그럴 거 아닙니까? 바로 사진이 있어서 괴롭다라고. 네. 그러니까 사진을 다 없애라 라고 했다면은 그럼 다시 최소한 그 효과는 봤으니까 그럼 다시 사진 또 괴로워진 것은 어떻게 보면 또 사진 때문이 아닐까. 그럼 다시 또 버려지지 않은 또는 새롭게 생긴 사진을 버리면은 괴롭지 않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네. 근데 다시 사진을 버렸는데, 버리기 시작하는데, 거기가 아니라는 그 생각이 딱 묻어버리니까, 그 사진을 버려도, 효과가 없어요? 네. 그러면은 사진을 버림에 의해서가 아니라, 네. 사진을 버리면은 괜찮을 거라는 그 믿음에 의해서 그렇게 됐나요, 그러면? 그럴지도 모르죠. 경험상으로는 어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깨지니까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되니까 아예 사진을 버린다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해서도 의심이 일어나는 건가요? 네, 그게 그 의심이 일어나니까 네, 그 믿음이 깨지니까 이제 뭐든지 믿으면 불신이 들어가면 그게 안 되잖아요. 네. 어디 가시려고요? 그래. 자, 안 나올 테니까 살펴서 가세요. 안녕하세요. 예. 근데 이 사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제 경험상으로도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진을 버린다는 그것이 그 방법이 잘못됐어요. 그렇게 해서 버려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버린 그 기억들이, 그 사진들이 다 이제 그때 다 버렸으니까, 그때는 다 버려졌으니까, 그때는 다 버려졌겠지요. 그러니까 아마 1단계, 2단계 해서 지나갔겠지요. 근데 그것이 이제 더 이상 떠오르지 않습니까? 떠오르죠. 그렇다고 하면 그때 버린 것은 버려진 겁니까? 버려지지 않은 겁니까? 안 버려진 거죠. 예. 그러면 그때는 안 버려진 건데 예. 버렸다고 착각을 한 거죠. 예. 그런데 실제로 그 사진을 버린다면은 삶이 편해집니다. 사실은 모든 괴로움은 그 사진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사진을 다 버렸다라고 그렇게 생각되니까 그래서 편안해졌어요. 근데 지금은 자신이 아직 믿었으니까, 믿음이 있었으니까. 예, 그걸 떠올라도 완전 편안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탁 불신이 오는 순간에 그게 서서히 무너지면서 완전히 와장창.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버려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 버려졌다는 착각 상태에 빠져서 그 착각 상태로 해서 편안하기 때문에 그것은 근본적인 편안함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모든 괴로움은 그 사진을 인해서 일어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불편 또한, 지금의 괴로움 또한 그 사진으로 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온전히 버리면은, 그러면 삶은 괴롭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사진을 잡고 있지 않는 예. 그런데 이제 그때 사진을 버린다는 것을 온갖 방법을 다 써봤지요. 그렇게 해서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버릴 수가 없는 거라는 겁니다. 버릴 수가 없는 건데, 버리면 된다라고 하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체면에 걸렸던 거예요. 그것이 믿으면은 자기 스스로의 체면과 같은 상태가 돼요. 무엇을 믿으면 모든 것이 그렇게 해석이 되고 생각이 돼서 그런 것 같게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건데, 이것은 그런 체면 상태에 있을 때만 그런 효과가 있는데, 어떤 상황에 의해서 체면이 깨지면은, 즉, 불신이 일어나면은, 그럼 이제 그 효과가 없는 거예요. 약발이 안 되는. 그렇습니다. 체면에서 깨어났으니까. 그때는 체면으로 인해서 편안해졌고, 체면에서 깨면은 그 사진은 여전히 사실은 없어진 게 아니었기 때문에, 없어진다고 착각했지, 없어졌다라고 착각했지. 그래서 없어졌다라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보여도 그림자 취급을 해버린 거예요. 응? 사실은. 그림자 취급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 웃기게, 그래,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으면서, 그래, 나는 없다. 나는 없다. 있는데 왜 없다? 나는 없다. 믿으면 너도 없고 나도 없어요. 보여도 그런 이상한 현상. 그 당시에는 뭐 이상할 거 없어요. 아마 그 마음속에서 그럴 거예요. 서로 나도 없고 너도 없다라고. 이걸 보이는데도. 근데 그게 조금 더 이상하지 않아요. 체면에 걸려 있으면. 조금 더 이상하지 않아요.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그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은 바로 그 사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맞는데, 문제는 그 사진이 없으면은 괴로움이 없는데, 사진이 다 없어지면은 괴로움이 없게 되는데, 없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없어졌다라는 착각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착각 상태가 지속될 때는 괜찮았는데, 즉 착각은 체면과 같아요. 체면에 걸려 있는 상태는 괜찮았는데, 체면에서 깨어나면은 조금 더 바뀐 게 없는 거예요. 바뀐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체면에 있어요. 그렇지. 사실은 사진이 정말 없어졌다면은 삶이 괴로움은 없고, 그때 정말 없어져서 편안해졌다면은, 그럼 그것은 다시는 재발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완전히 없어졌다면은. 근데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다시 괴로움의 원인이 됐고, 또 거기다가 새로운 사진들이 그 이후에 그 3년 동안에도 불편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3년 동안에도 새로운 사진이 새롭게 계속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괴로울 수 있는 원인은 더 커진 거예요. 사진은 더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편해졌던 그게 완전히 왕창 무너짐으로 인해서 이제까지 편해졌던 그 괴로움이 너무너무나 더 커졌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배신감까지 느껴지고, 어떻게 보면은 쏘갔다라는 그런 생각까지도 들고, 이런 것이 대진이 그때 그 편안함이 고스란히 어떻게 보면은 괴로움이라고 생각되는,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때 그 편안함을 다시 맛보고 싶어서 또 이거 공부하고 저거 공부하고 저 열심히 내가 한다고 하는데 되는 건 하나도 없고 뭐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사진을 없애면 되듯이 괴로움의 원인을 없애면 되고, 그러면 된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없앨 수 없듯이 어떤 것도 없앨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바꿀 수가 없고,
자기 환경도 바꿀 수가 없고 바꿀 수가 없는데 사실은 이런 노력 저런 노력이 전부 다 아마 틀림없이 바꾸려는 노력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우선 남 바꾸기 어려우니까 네. 자기 자신을 바꾸려는 노력이었을 거예요. 그럼 자기 자신도 사진을 없앨 수 없듯이 자기 자신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제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돼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괴로운 원인이 더 생겼어요. 세상살이에 대한 괴로움의 원인은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고스란히 있는 데다가 뭔가 바꾸려는 노력까지도 안 되니 이것까지 괴로움의 원인이 돼버렸어요. 이제. 사실 세상살을 수행이라 또는 마음공부라는 이걸로서 어떻게 보면 치유도 될 수 있고 없앨 수도 있고 달라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것도 세상살이의 그런 것처럼 뭐 불편과 불만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오히려 수행하면 더 편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수행이 또 새로운 불편까지 또 되게 됐어요. 그러니까 공부도 있고라도 이만큼이 안 되나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모든 것은 모든 괴로움의 원인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그 사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 문제만 해결하신다면은 지금 경험되고 있는 괴로움, 뭐 가령 빈 껍데기 같다라고 하는 껍데기만 남은 것 같고 또는 껍데기가 막 부서질 것 같은 어떻게 보면은 삶이라고 하는 모든 것이 다 결국에는 괴롭고 해서 도대체 뭐 내 주체적인 삶이라든가 어떤 나만의 어떤 삶의 즐거움이라든가 보람이나 가치나 이런 것을 전혀 느낄 수 없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차라리 없어지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되게 되는데 가령 그런 이 사진이 없어진다면 또는 사진에 얽매이지 않으면 그렇게 느끼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자, 모든 문제는 사진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의 괴로운 원인은 전부 그 사진 때문입니다. 누구나 다. 그런데 문제는 사진을 없앤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없애서는 불가능한 일을 하려고 해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때 그렇게 해도 됐잖아요. 됐는 것은 된 게 아니라 착각 상태에 빠졌었다. 체면에 걸렸었다. 일종의 마약 먹은 것 같은 상태였다. 그 약발이 떨어지면 체면에서 깨어나면 그러면은 바뀐 게 하나도 없다. 세미였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고스란히 더 배신감과 이제 다른 것에 대한 불신감이 될 수 있는 이렇게 돼서 사실은 그 경험이 다시 전부 괴로움의 원인으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맞습니다. 사진 때문에 것은 맞아요. 그런데 없앨 수 없는 것을 없애려고 하는 그것은 잘못됐다. 그렇게 없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없앴다라고 한 것은 착각이었다. 다 없앴다고 했는데 다시 기억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없앤 게 아니라 없어진 게 아니라 없어진 것 같은 착각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면 선생은 신이 아니다. 신이라면 당연히 다 없어졌겠지요. 당연히 다 없어졌겠지요. 응? 그래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없어진다. 그게 이제 그거죠. 그런데 시킨 대로 백날 해도 없어지지 않는다. 만약에 정말 신이었다면은 이렇게 하면 없어진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없애주지, 그냥. 그게 신이지. 그래? 이렇게 하면은 없어진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신은.
없이는 그냥 없애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이런 것이 도대체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진 때문이라는 것은 맞는 말이다. 사진 때문에 맞는 말이다. 그러면 이 사진을 없앨 수는 없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는가? 사진을 없앨 수는 없지만은 사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있다. 그럼 사진을 붙들고 있지 않고 그대로 인정해야 되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 붙들지 않으면 돼요. 신경 쓰지 않으면 돼요. 사진에 무심하면 돼요. 아니, 그 선생님 유튜브 듣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서 안 돼요, 잘. 예. 그러니까 노력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다. 무심이라고 하는 것도 자유라고 하는 것도 내가 그렇게 되려고 해서 된 문제가 아니다. 그것 또한. 자유라는 것도 내가 자유로우려고 해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는 문제라면 벌써 괴롭지 않으려고 하면 괴롭지 않게 됐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괴롭지 않게 하려고 해도 안 되듯이 마찬가지로 자유로우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나 어쨌든 그 사진이 없어지면은 괴로움은 없는데 없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경험상으로도 수없이 어떻게 보면 없애려고 수없이 온갖 노력을 다 했었죠. 그때 그렇게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없어진 것 같은 착각 상태는 될 수 있어도 없어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없어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없애려고 하는 노력은 부질없는 노력이에요. 그런데 사진이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사진이 기억나지 않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기억나지 않을 때는 괴롭지 않아요. 어떤 사진, 과거에 어떤 경험의 사진이, 그 사진이 기억나면 괴롭지만은, 기억날 때는 괴로운데, 기억나지 않으면 괴롭지 않아요. 근데 이러면 기억도 내가 나게 하거나 안 나게 할 수가 없어. 아무리 기억 안 하려고 해도, 벌써 기억이 나. 그러니 이것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것도 안 돼. 그렇다고 하면, 기억이 나더라도, 이제 사진을 없앨 수도 없고, 사진이 기억나지 않게 할 수도 없고, 이제 방법은, 그러면 사진이 기억이 나더라도, 다시 드러나더라도, 불편하지 않는 이 이치, 또는 이 길, 이게 이제 남은 길이지. 남은 길. 그래서 사실은 앞에 두 개의 길은 원래 불가능한 일, 원래 될 수 없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 모든 수행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의 수행이라는 것이, 마음 공부라는 것이, 저도 앞에 이 두 개를 하려고 해요. 앞에 두 개를. 그리고 이 두 개를 하는 것이 또 수행이라고 본인도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기억이 없는 상태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기억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더 보편적이에요. 기억으로 일어나는 그것을 우리는 생각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생각이 끊긴 자리, 또는 생각 이전의 자리. 그래, 생각 이전의 자리에 있으면 괜찮지. 생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진이 드러나기 전의 자리, 여기 있으면 괜찮지. 그럴 순 없죠. 네. 그러니까 또 어떤 의사분이 그랬습니다. 머릿속에 해마 부분만 싹 도려가지고 꺼내버리면 생각이 해마가 생각을 간상하니까 해마 없애버리면 생각이. 그럼 그렇게 해달라고 그랬죠. 아니, 어떤 분이 그러셨다고. 그리고 그거는 또 모르는 거예요.
해마만 없으면 될 것 같지만은 해마가 없으면은 뭐가 될까? 사람도 못 알아보고 그러면 아들 보고 네가 누구냐? 이럴 수도 있고 남편 보고 뭐 이상한 남자가 맨날 나하고 같이 침대 쓰려고 방 쓰려고 이렇게 일어나니까 삶이 이제 그래 해마만 없으면 기억만 안 나는 게 아니라 기억 안 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괴로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아들 보고 야, 네가 누군데 자꾸 우리 집에 오냐? 이렇게 된다든가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불편함이 또 새롭게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해마가 생기기 시작해요. 해마라고 하는 게 해마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런 기억작용의 현상이 해마라는 거예요. 해마만 없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건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그래 되면은 해마가 없으면 사람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면 이제 이상한 사람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사람 이렇게 돼버려요. 그렇게 되고 싶진 않으시겠죠? 괴로움만 없으면 됐지. 아들도 몰라보고 남편도 몰라보고 갑자기 내가 누구지? 이래 되면 그런 사람을 또 되고 싶으세요? 응? 내 집이 어딘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되고 싶으세요? 그럴 수도 없지. 그래서 그런 의사의 말 해마 없으면 나는 이런 말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은 해마 다 잘라버리지. 결혼해서 가서 해마 못 자르면 되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자, 그것도 방법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모든 것은 기억을, 사진을, 즉, 사진이, 과거의 사진이라는 것은 어떻게 드러나요? 기억이라고 하는, 이름하는 그런 작용으로 드러나요. 그러면 기억으로 드러난 그 사진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생각이라 그래요. 생각이라 그래요. 그래, 그 생각 때문에 다 모든 괴로움은 일어나요. 그 생각이 없으면 그런 괴로움은 없어요. 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자, 이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의 자리에 머무르면 된다. 라고 그래요.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의 자리에 머무르라. 그래요. 근데 아무래도 생각 이전의 자리에 어떻게 머물지? 불가능하다, 그 또한. 또, 생각이 끊긴 자리. 자, 그래서 수행을 통해서 생각이 끊긴 자리가 되면 된다. 생각을 끊으면 된다. 그래요. 생각을 끊어? 그것도 불가능하다. 그것도 똑같이 생각을 끊으려고 하면 끊긴 것 같은 착각 상태가 될 수 있다. 사진을 버리려고 하면 사진을 버린 것 같은 착각 상태가 될 수 있는데 이건 사실이 아니다. 착각 상태이기 때문에 이 또한 또 똑같은 꼴이 되어버린다. 자, 그래서 그것은 불가능한데 그래서 부처님은 뭐라고 하셨느냐? 사진을 버린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고 사진에 버릴 수도 없고 조절할 수도 없고 뭐 생각 이전의 자리에 머물 수 있는 이런 것도 아니고 불가능한 거고 생각을 끊는다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한 일이고 어찌해야 되느냐? 생각에 머금이 없으면 된다 그랬어요. 무주상이다 그랬어요.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어. 생각 이전의 자리 있으려고 한다. 생각 이전의 자리라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생각 이전이라는 게 아예 없어. 찰나찰나 그냥 보이는 순간 생각이 일어나고 들리는 순간 생각이 일어나는데 응? 어떻게 그런 자리에 있을 수가 있는가? 그건 불가능한, 있을 수가 없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경험되지 않는 불가능한 말씀을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전부 실제로 몰라서 그런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끊는다, 뭐 이런 거, 사진을 버린다, 이런 말은 전부 다 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그것은 어쩔 수 없다. 일어나는 거다. 어쩔 조정할 수도 없다. 생각이 이전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 생각을 끊을 수도 없다. 생각을 버릴 수도 없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일어나도 그 생각에 머금이 없으면, 머문다는 뭐예요? 우리는 생각에 빠진다, 또는 생각을 붙잡는다, 이래요.
이러면 된다. 그럼 이제 생각에 머물이 없다.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그럼 생각에 머물이 없다고 제가 맨날 이야기한 들었어요. 그럼 생각에 머물지 않으려고 하면 또 되나? 안 되죠. 안 되죠. 네. 안 돼요. 자, 사실은 생각에 머물 수도 없다. 생각에 왜? 손이 일어나서 사라지는 것일 뿐인데, 어떻게 머물 수 있지? 그 찰나에 어떻게 머물 수도 없어. 그런데 우리는 맨날 생각에 머무는 것 같은 생각이다. 그런 상태다. 어떤 기억이 나면은 그 기억이 어떤 생각이 계속돼서 그것이 사실처럼 지금 계속 작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사실로 실제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생각의 머뭅이에요. 그런데 이게 생각의 머뭅인데 사실은 생각의 머뭅이 아니다. 요게 사진과 같이 돼서 지금 사진을 보고 있는 것 같은 착각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사진을 찰칵 찍어서 합시다. 자, 우거를 사진을 찰칵 찍어서 합시다. 그 사진은 어때요? 찰칵한 그 순간의 우거죠. 그 다음 순간은 똑같을까요? 다르죠? 예, 다르다는 걸 잘 할 수 있죠. 계속 어떻게 보면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계속 바뀌었죠. 우리 여기 안 바뀐 것 같은 문득문득 계속 되는 것 같고 안 바뀐 것 같지만 사실 계속 바뀌었으니까 엉해한 데서부터 이렇게 돼 있지. 계속 바뀌었다는 것은 우리는 1분 단위로 바뀐 것도 아니에요. 1년 단위로 바뀐 것도 아니에요. 매 찰나마다 바뀌었다는 거죠. 자, 바뀌었다는 것도 말도 안 돼요. 사실은 매 찰나마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사진은 어때요? 어느 한 찰나죠. 그럼 그 찰나에는 그 사진은 사실인데 다음 찰나에는 사실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우거에 대한 사진은. 그래, 사람들이 그래요. 자, 대부분 집에 가면요, 가족 사진이든 아니면 자기 방에 가면 자기 사진을 이렇게 놔둔 사람이 많아요. 그걸 보면서 맨날 자기 만족을 해요. 왜? 어떻게 보면 사진 찍었으면 되게 좋았던 때 사진을 찍죠. 응? 근데 그게 계속 자기라고 생각을 해. 계속 그렇다라고 생각해. 응? 이미 다 바뀌었어. 이미 그 사람들이 아니야. 이미 나도 아니야. 그거는 어느 한 찰나의 하나의 현상이었을 뿐이야. 근데 계속 나래. 계속 나래. 도대체 나는, 그러면 어떤 순간이 나야? 가장 좋았을 때만 나야. 그게 계속 그런 줄 알아. 사실은 매 찰나찰나를 계속 사진을 찍었다면은 똑같은 사진이 한 장도 없겠죠? 어느 게 나야, 그러면? 어느 게 나죠? 그래서 그 사진, 경험의 사진이라는 것도 똑같아요. 우리는 경험된 어떤 상황이 한 찰나도 같은 찰나가 있나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기억이, 어떤 순간 기억이 그것이 그냥 사진처럼 있어요. 변하지 않아요. 그럼 그게 사실일까? 그 사진이 사실이에요? 아니죠. 어느 한 찰나에 그렇게 보였거나 또는 어느 한 생각이 그렇게 됐던 것일 뿐이죠. 그런데 어느 한 생각이 그 어느 한 찰나 생각의 내용이죠. 그게 사진처럼 생각의 내용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사실은 이런 생각이 수없이 찰나찰나마다 사실은 생각도 달라요. 근데 우리가 가장 이쁠 때 사진을 찍어놓고 맨날 그게 나래. 그때가 제일 행복했으니까 뭐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쳐다보고 그냥 그러면은 자, 그 사진을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요? 사실 그걸 보면은 세상이 무상하죠. 야, 나도 이럴 때도 있었는데 언제 이렇게 쭈글박수 내 삶은 다 어디 가고? 응? 온통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남편, 자식, 도대체 내 삶은 뭐지? 지금도 온통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남편, 지금도 이제 내 삶 하나도 없어.
맨날 저거 필요하면 맨날 나보고 뭐 밥 해달라, 빨래 해달라, 뭐 해달라. 자식도, 다 키워놓으면 이제 그럴 줄 알았지만, 와서 애 봐달라. 지금 필요하면 그래. 저거 필요하지 않으면, 엄마, 우리 놀러 가야 되는데. 엄마, 나 시간 없는데. 저거 필요하면은, 엄마밖에 없어. 어쩌고 온갖 다 해놓고는. 그럼 내 삶은 도대체 뭐지? 그런데 사실은 매 순간이 그런 것까지도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상황이 사실 다 다른데, 근데 그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즐거웠거나 또는 가장 괴로웠다든가 이런 것들이 사진처럼 자꾸 드러나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그 사이사이로 계속해서 수없는 사진이 있는데, 근데 그것을 사진은 무슨 사진만 버렸지요? 괴롭다는 사진만 버렸지요. 뭐 즐겁다는 사진도 버렸는지 모르겠다. 근데 하여튼 그 사진은 사실은 삶의 중에서 얼마나 되겠지. 아마 그것을 아무리 많이 버렸다고 한들 아주 일부분에 불과했을 거예요. 우리가 기억나지 않는 사진, 수없는 사진이 있죠. 옛날에 영화관에 영상이 돌리듯이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부분의 사진이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 남아있다는 그것이 걱정이 아니라, 문제는 지금의 사진만이 사실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사실은 이거는 아주 일부분의 사진일 뿐인 거죠. 그럼 삶의 진실을 알려면 모든 순간의 사진을 다 펼쳐놓으면 그것은 뭔가 진실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 중에 몇 개의 사진만 가지고 내 삶이 이러니 저러니 하고 있는 꼴인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자, 이런 것은 좋았거나 싫었던 것이 기억으로 잘 일어나니까, 어떻게 보면은, 비약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사진만 기억에 남는 것은 또 어떤 즐거움이니 괴로움이니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신경이 많이 쓰였던 그런 것에 대해서 남죠. 그래, 좋으면 좋았다는 기억은 좋은 것을 아주 어떻게 보면 좋아했기 때문에, 싫은 것은 싫어했기 때문에 남는 거죠. 그럼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는 이런 것들은 분명히 사진은 다 있는데, 사진은 있었는데 모든 것은 다 사진이 되는 거죠. 매 순간이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별로 싫어하지 않았던 거는 그 속에서 그냥 묻혀서 이렇게 예. 그렇지만은 그것도 삶의 경험이죠. 그것도 삶의 경험이죠. 그러니까 그 중에 어느 한 부분만을 떼서 내 삶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삶을 그 중에 어느 한 부분만을 가지고 내 삶이 이래저래 하기 때문에 또 괴로운 거예요. 괴롭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진을 쫙 펼쳐놓으면은 거기서 뭔가 왜 괴로운지 이유가 드러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 삶의 사진을 쫙 펼쳐놓으면은 어느 한순간에 그 사진을 가지고 나라고 이렇게 규정하지 않게 되는 거죠.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삶이 무상하니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없게 되는 거죠. 허망해라고 이야기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시어머니 관련해서도, 친정어머니 관련해서도
그 친정 어머니와 관련된 모든 사진을 다 펼쳐놓으면은, 그래, 뭐라고 그럴까, 친정 어머니로 인해서 내 삶이 있다,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게 되겠죠. 한때는 엄마 때문에 내 삶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아니면 내 삶이 있을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엄마는 굉장히 소중했죠, 내 삶에서. 그럴 때도 있었죠, 엄마 관계에서. 그런데 이런 사진은 생각지도 않고, 어떨 때 엄마 때문에 내 요즘 엄마가 자기 불편하면 야 와서 나 좀 봐주라, 야 병원 좀 같이 가자, 어쩌자, 요거만, 요 사진만 가지고 도대체 내 삶이 뭐지? 엄마를 위한 삶인가?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안 그래요? 저 엄마와 관련된 모든 사진을 다 펼쳐 놓고 보면은, 엄마와 관련된 모든 사진 다 펼쳐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펼쳐놓을 수도 없겠죠. 그런데 자, 그 모든 사진이 사실은 다 작용되고 있는데, 어느 한 사진만 잡고, 어느 한 사진만 이렇게 여기다 넣어가지고 책상에 놓은 것 같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모든 사진을 가질 수 없는 게 아니라 사실 모든 사진이 다 작용되고 있어요. 기억이 나든 안 나든 사진은 다 있어요. 사진은 뭐냐 하면은, 보임이라고 하는 요게 사진 촬영 것 같아요. 들림이라고 하는 요게 사진 촬영 것 같아요. 냄새 맡아지면 요게 사진 촬영 것 같아요. 맛보이지면 이게 사진 촬영 것 같아요. 느껴지는 이게 사진 촬영 것 같아요. 알아지는 이게 다 사진 촬영 것 같아요. 여기서 사진은 뭐냐? 내용이 다 사진이에요. 느낌의 내용, 보이는 내용, 들림의 내용, 이거는 전부 사진과 같아요. 이게 전부 다 사진이 돼요. 그러니까 요 순간이 사진 찍힘과 같아요. 그래서 전부 다 사진과 같이 남아요. 근데 이거는 기억이 나든 안 나든요, 매 순간 지금 이거 보이는 이 순간에도 수없는 사진이 지금 찍히고 있어요. 들리는 이상도 수없는 사진이 찍히고 있어요. 자, 지금 느껴지는 이 순간도 수없는 사진이 찍히고 있어요. 이 사진의 속도는요, 다른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생각만 해도, 생각이 알아진다고 알아지는 이 사진도 수업시키는데, 예를 들면 한 1분에 한 6만 내지 7만 번의 사진이 찍혀요. 생만 그런 게 아니, 이 들림이라고 하는 이 사진도 6만 내지 7만, 보임이라는 이 사진도 6만 내지 7만. 1분에 그렇다고 하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을 분하고 이렇게 해서 6만 7번. 자, 이게 알아짐, 들림, 보임, 이게 우리 6가지가 있죠. 우리가 아신다는 게. 그것도 6가지가 다가 아니라 뭉뚱그려 놓은 게 6가지요. 사실은 수없이 많은데, 어쨌든 6가지만 곱해도 6 곱하기. 자, 그 다음에 뭐 6만 7만 한 대충 막 그러면 한 6만이나 잡다 쳐서 6만 6 곱하기 6만 곱하기. 자, 그러면은 하루는 몇 분이죠? 하루 24시간 곱하기 몇 년을 사셨죠? 24시간 곱하기, 자, 365일 곱하기 몇 년. 자,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다가, 자, 그렇게 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사진 몇 장이 나올까요? 네? 그렇게 사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또 전부 다가 아니. 애들 가만 보면요, 태어날 때 어떤 사진도 없이 태어나질 않아요. 이미 다 사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애들이 성격이 달라요. 반응이 달라요. 이건 사진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똑같은 사진이 있다면 똑같은 생각이 작용될 거고, 그럼 똑같은 반응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반응이 달라. 똑같은 경험인데도. 이건 다 사진이 달라서 그래요. 사진이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도 어떻게 보면 같은 엄마, 같은 아빠,
그리고 엄마 같은 뱃속에서 태어난 시간이 불과 뭐 1분, 2분 정도 차이, 1분, 2분 차이 날까? 요 정도밖에 차이가 없는데도 어떻게 보면 성격이 판이하겠다는 수가 있어요. 그럼 유전자가 달랐었구나. 유전자, 엄마 아빠 같은데 유전자가 왜 달라요? 같아야 되겠지. 응? 엄마 아빠라고는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은 엄마 같은 아빠인데. 쌍둥이는? 같은 엄마 같은 아빠라도 매 순간 변화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유전자 자체도. 네. 자, 그렇다 하더라도. 네, 흘러가는 예, 그 찰나가 그것은 전체 사진에 비하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유전이라는 요소는 그건 거의 무시해드릴 정도로 그런 사진에 불과해요. 만약 다르다 하더라도 그런 정도의 다름은 그렇잖아요.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진이 있었어요? 단순히 그 차이로 인해서 쌍둥이가 달라질까요? 그것만 가지고 그렇게 차이가 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어떤 사진으로 내 삶이 어떻다, 어떤 사진으로 나는 어떻다, 어떤 사진으로 우리 엄마는 어떻다, 어떤 사진으로 내 남편은 어떻다, 어떤 사진으로 내 시어머니는 어떻다, 어떤 사진으로 내 자신은 어떻다, 어떤 사진으로 세상 사람은 어떻다라고 규정할 수 있을까요? 그 모든 사진을 다 펼쳐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남편에 대해서 뭐라고 규정할 수 있을까요? 자식에 대해서 뭐라고 규정할 수 있을까요? 시어머니에 대해서 뭐라고 규정할 수 있을까요? 친정엄마에 대해서 뭐라고 규정할 수 있을까요? 자기 자신에도 뭐라고 규정할 수 있을까요? 자기 자신에 대한 근데 몇 개 사진을 가지고 그런 거 아니? 6 곱하기 6개지? 6 곱하기 그 다음에 1분마다 6만 곱하기 그러니까 1분이니까 60분이 1시간이니까 자 그러면 60 곱하기 또 그럼 1시간 하루 24 곱하기 1년 365 곱하기 그 다음에 자 그러면 막 좋아 기억나지 않는 것도 그러면 한 60년 살아서 60년을 곱하면은 그것만 해도 얼마나 나올까요? 얼마나 많은 사진이 나올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 중에서 몇 개의 사진만 가지고 그래요. 몇 개의 사진만 가지고 내가 어떻다, 자신이 어떻다, 또 남편이 어떻다, 자식이 어떻다, 시어머니가 어떻다, 친정어머니가 어떻다. 그런 문제예요. 그 사진이 다른 사진이 있고, 요는 그 중에 하나의 사진일 뿐이고, 요 사진이 전부 다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아무도 어떻게 규정할 수가 없죠. 도대체 그 사진을, 이거는 뭐 어떻게 참고할 수도 없죠. 그 많은 사진 중에 하나를 가지고, 60년 중에서 어느 한 찰나의 그 사진을 가지고, 요게 나라고, 요게 나라고? 아니, 매 찰나가 다 나는데, 그 하나로 가지고 내가 어떻다라고? 그럼 되나요? 그걸 기준으로 내가 늙었다느니 어쨌다느니 얘기하면 되나요? 그럴 수가 없죠?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도대체 한 장의 사진을 하나의 기억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기억을 도대체 그 기억을 가지고 뭐라고 규정할 수가 없어요. 단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몇 장의 사진을 가지고 규정하고 단정하기 때문에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돼요. 규정할 수 없는, 단정할 수 없는, 참고로 할 수 없는, 참고조차도 되지 않는. 근데 그걸 가지고 그것이 사실이다라고, 그렇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괴롭게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참고할 수 없다, 그렇게 규정할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나도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막, 일어나면 일어나는 거고, 사라지면 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려면은, 지금까지 살면서 경험됐던 모든 사진을 펼쳐놓고, 어떻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돼요. 자, 그러면은 괴로움은 없게 돼요. 그러니까 사진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 착각의 문제죠. 그 중에 어느 하나의 사진만 가지고 그것이 진실이라고 전부 다 그렇다라고 하는 이 착각 때문에 괴로움이 있게 돼요. 그래서 사진이 없을 필요도 없어요. 아, 그냥 그런 중에 하나의 사진일 뿐이구나. 요게 이해되면은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규정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생각은 어때요? 있으나 마나야. 있으나 마니까 일어나면 일어나는 데고, 뭐, 안 일어나면 안 일어나는 데고, 일어나봤자야. 이래서 그냥 무심이 돼요. 이래야 무심이 돼요. 이런 이해가 없으면요, 아무리 무심하려고 해도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심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무심이란 말은 무심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사실을 알면은 무심하지 않으려 안 할 수가 없어. 그 생각, 기억 하나를 가지고, 사진 한 장을 가지고, 어떻게 그 삶을 전부 다 이렇게 저렇게 규정할 수 있냐고요. 또 한번 봅시다. 이런 사진이, 이렇게 수없는 사진이 지금 이 순간 한 번도 경험되지 않는 어떤 것이 경험되면, 즉 보이거나 들리거나 이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까지 사진에 의해서 이것이 해석이 돼요. 근데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사진이 하나도 없어. 사진이 없으면은 몰라 이래야 될 텐데, 지금까지 그 사진으로 이걸 해석을 해버려요. 이건 처음 경험인데, 처음 경험이라면 사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알 수가 없어. 그런데 사진으로 해석을 해버려요. 근데 봐요. 처음 경험이. 그럼 이 사진은 여기에 대한 사진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진으로 이걸 해도 이 자체가 아니야. 이 자체가 아니야. 근데 사진은 사람마다 다 다르죠.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러니까 어떤 사실이 이렇게 일어나면은, 어떤 뭔가가 일어나면은 사진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거기에 대한 해석이 다 달라. 다 다른 사진이 찍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다른 사진이 찍히는데 자기 사진만이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진을 가지고, 지금 찍힌 이 사진을 가지고 맨날 상대방을 뭐라고 그래? 이 사진은 상대방에 대한 게 아니라 과거의 사진에 의한 해석이야. 그럼 여기서 일어난 그 사진도 아니야. 사진은 과거에 의해서 이 사진이 이렇게 만들어져. 근데 이걸 맨날 사실이래, 일어난 것은 사실이래. 지금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진은 어때요?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사진도 사람마다 다 달라. 왜냐면은, 왜 달라?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는 사진이 다 달라. 그러니까 다르게 해석이 일어나. 똑같은 데서 다 사람마다 다 달라. 근데 사람마다 다 자기 사진만이 사실이래. 그게 사실이래. 그러니까 맨날 사람들하고 맨날 싸워. 자, 그런 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어떻다라고 하는 이 사진도 사실인지 몰라. 왜? 과거의 수많은 사진에 의해서 찍힌 결정된 사진이야. 그 수많은 것이 하나의 사진으로 됐으면 요걸 가지고는 도저히 사실인지 아닌지, 전체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 봐요. 그럼 지금 이 순간 요게 찍혔으면 지금 이 순간 찍은 이 사진이 요것과 관련된 것이 아니니까 여기에 대한 사실이 아니죠. 여기에 대한 사실이 아니에요. 자, 보이는 거면은 보인 그것에 대한 사실이 아니에요.
과거의 사진에 의해서 여기서 사진이 찍혀. 요거하고 저거하고를 연결시킬 수가 없어. 그럼 지금 이 순간은 이 사실하고 관계없는 사진이야. 근데 이걸 가지고 맨날 그 사실이래. 이래서 스스로 불편해지고 괴로워져요. 이런 사실을 이해가 되면은 이 사진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 이 사진은 여기에 대한 것이 아니고 우선 과거의 사진들을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과거의 사진도 도대체 너무나 수많게 많아서 여기 나오는 요게 그 중에 어느 건지도 모르겠어. 대개 작용되는 것은 그 중에 아주 일부만 작용돼. 그걸 책상에 놓은 그 아주 제일 이뻤을 때, 가장 팽팽했을 때 그 사진만 가지고 맨날 그 작용이 돼. 어떻게 보면 안 좋았을 때의 그게 사진으로 되든가, 또 아주 좋았을 때가 사진으로 되든가, 이렇게 되니 이게 지금 사진, 이것도 사실이라고 할 수가 없어. 자, 이것이 이해가 되면 도저히 생각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사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지금 이 순간 일어난 사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기는 뭐 일어나도 말든지 뭐 그렇게 놔도 이걸 가지고 이 사진이 맞다 틀리다 이렇다 저렇다라고 할 수가 없지. 이 사진을 가지고 당신이 어떻다 할 수도 없지. 맞다 틀리다 아니고 막 성질이 나네. 근데 그 성질은 네. 이것이 맞다라고 사실은 그렇게 착각이 되기 때문에 성질이 난다라는 거예요. 뭐 이런 문제, 그런 문제. 자, 그러면 그냥 무심 그냥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다는 것이 이해가 돼야, 그래야 그렇게 되지. 이런 이해 없이 어떻게 되려고 함으로써는 불가능한 일이다. 자, 그래서 그 사진을 뭐라고 그러냐, 생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생각을 이미지다, 즉 상이다 그래요. 즉 사진이 바로 이미지죠, 이미지. 그래서 우리에게 경험되는 것은 사진처럼 경험이 돼요. 사진처럼 작용이 돼요. 이치가 똑같아요. 그러나 그것의 해결은 사진을 없애려고 하거나 또는 사진이 일어나기 전에 하든가 일어나는 것을 막으려고 하든가 이래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다. 일어나지 못하게 하거나 일어나기 이전에 빨리 그 자리에 그냥 가서 이러든가 또는 아예 사진을 없애든가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단지 이런 이해에 의해서 사진이 일어나든 말든 상관이 없게 될 때, 왜냐하면 그 사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아니 60만 분의 60만이 아니 아마 이러면 한 몇 조? 몇 조도 될 거야. 거의 무한대가 될 거예요. 이 곱하면 다. 그 중에 한 장을 가지고 그걸 이렇다 저렇다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결론을 내릴 수가 없다. 이 이해에 있으면 사진 한 장이 떠오른다 하더라도 도저히 이 사진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냥 막 떠올라도 그냥 지나가 버린다. 그것이 사실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부처님이 무주상이라 하는 거지. 생각에 머물이 없으면 하는 거지. 머물지 않으려고 해서 되는 그걸 무주상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해에 의해서 머물 수 없는, 머물 수가 없죠. 아예. 그런 상태, 그 이해에 의해서 머물 수 없기 때문에 머물이 없는 그런 상태를 무주상이라 한다. 그러면 삶이 괴로움이 없고, 삶이 무의미하다든가, 껍질밖에 없는 같은, 이렇게 경험되지가 않는다. 누구의 삶이든, 누구의 삶이든 다.
그럼 부처님 삶은 더 껍질 삶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다 버리고 나와서 하루 한 끼 얻으면은 먹고, 못 얻으면은 굶고, 그런 삶이었으니까. 누가 주면 먹고, 누가 안 주면 굶고. 도대체 자기 삶이 있나요? 누가 와서 이야기 하자면 하고, 누가 와서 이야기 하지 않으면은, 뭐, 그냥 있고. 도대체 자기만의 삶이다 이런 거 없어요. 부처님의 삶은 온통 남에 의해서 남이 보자 그러면 보고, 만나자 그러면 만나고, 이야기하자 그러면 이야기하고, 주면 먹고, 안 주면 굶고. 자기가 나는 남이 주든 말든 내가 어떻게 먹을 거야. 응? 뭐 이런다든가. 나 그 사람 안 만나는데. 응? 그래서 이런 게 없어요. 부처님 만나자 그러면 누구든 다 만나주고. 주면 먹고. 또 주는 것도 나 고기 못 먹어요. 채소만 주세요. 고기를 주든 채소를 주면 주는 대로 먹고. 부처님 삶이 뭐가 부처님 삶이죠? 그러함이 부처님 삶이죠. 거기에 비하면 훨씬 낫지 않아요? 그래도 최소한 야이씨 기분 나빠서 내 그 집에 안 간다. 그러시기는 하잖아요. 그래도 그럴 때도 있잖아요. 부처님 삶은 자기 삶 아예 없죠?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이 뭐 매미껍질 같은 삶이다? 부질없는 삶이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아무도 부처님의 삶이 그렇다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자, 누구의 삶이든 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경전에 나오고 이야기 속에 안굴리말라라는 사람이 들어보셨나요? 네. 부처님 당시에 99명의 사람을 죽인 살인자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디 이상한 종교에 빠져서 100명을 죽이면은 뭐 어디 신이 된다나 뭐 어떤 된다나 해서 100명을 채워야 돼서 99명을 죽이고 이제 100번째 걸린 사람이 부처님이었어요. 그래서 부처님을 죽이려고 부처님을 이제 만났는데, 어쨌든 대화 속에서 뭐 대화가 이루어지게 돼가지고 도착하게 돼서 그만두고 이제 부처님 가르침에 의한 어떻게 보면 어떤 거기에서 자각이 일어나서 그 삶이 이제 가령 부처님이 어쩌면은 가령 깨달음과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해탈의 삶이 된다라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이제 살인자가 아니라 최고의 수행의 경지성이라는 아라한이 됐어요. 그런데 돌 맞아서 죽었어요. 서양 사람들이 살인자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나타나면 돌 던져서 돌 맞아서 죽었어요. 근데 옛날에는 그랬으면 쫓아가서 죽여버렸을 텐데 이 사람이 먼저 맞아서 죽어도 괴롭지 않다라고 그랬어요. 조금도 괴롭지도 않고 예를 들면 내 삶은 허망한 삶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지금 안굴리말라는 아라한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살인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99명을 죽여도. 자, 그 삶은 정말 잘못된 삶이었고 엉망인 삶이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결국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깨달음이 일어나고 그래서 아라한 부처님과 동격이 됐다라고 얘기해요. 안굴리말라의 삶이 허망한 삶이다, 잘못된 삶이었다, 그런 삶을 없애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안굴리말라 자신도 그렇고. 99명을 죽이고 그런 자각이 있다면 과거의 나를 후회하고 자책하고 그랬는데 후회하고 자책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일어나도 이때에서 괴로워하거나 원망하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삶이든 다 그래요. 누구의 삶이든 다 의미 없는 삶 또는 허망한 삶, 가치 없는 삶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누구의 삶이든 다 이치적은 똑같아요. 아무리 잘 사는 것 같고 보람있게 사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의 삶이나 아무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고 보람도 없고 그런 삶이나 삶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치 똑같고 결국 삶이 괴로움으로 치달아가고 괴로움부터 벗어나는 삶이 되는 이 과정도 똑같아요. 단지 현상이 조금씩 달라. 보이는 모습이 조금씩 달라. 보이는 모습은 조금 다 달라져요. 그리고 그래서 H2O라고 하는 것이 물처럼 보일 때도 있고 얼음처럼 보일 때도 있고 수증기에 대해서 안 보일 때도 있지만 다 H2O듯이 모습은 보이는 모습은 다 달라도 이치는 똑같고 사실 그 보이는 모습은 사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느 삶이 더 가치 있다, 어느 삶은 가치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사람의 삶은 똑같은 가치, 똑같은 이유, 똑같은 이치로 작용되고 있어요. 아까와 같이 어떤 그런 사진이 수없는 사진인데 그 중에 어느 사진 가지고 그러고 있느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이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사진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맨날 좋았던 것만 잡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장 안 좋았던 것만 잡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똑같아요 사실은. 결국에는 좋았던 것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괴로움을 치달아가고 안 좋았던 것만 잡고 있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 괴롭고 그런 차이일 뿐이지 다 좋았던 사진이나 안 좋았던 사진이나 그 중에 일부만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하고 있으면은 다 괴로움을 치달아가면 똑같아요. 근데 그런 이치를 모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좋은 사진 잡고 있고 어떤 사람은 안 좋았던 사진을 잡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런 사진 잡고 있고 어떤 사람은 저런 사진 잡고 있고 그래요. 왜 그래요? 가봐요. 책상 위에 가보면 어떤 사람은 비키니 입고 있는 사진을 올려놓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정장 입고 있는 걸 올려놓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리고 뭐 유니폼 입고 있는 걸 올려놓은 사람이 있고 다 달라요. 그런 사진을 다 다른 사진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그 사람의 삶에서는 바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무한대의 사진, 무한대 개수의 사진 중에 결국 어느 하나일 뿐이 그런 어떤 것도 지금 60년 사람 열어보세요. 좋아할 때도 있고 안 좋았을 때도 있어요. 행복할 때도 있고 슬펐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어느 하나 가지고 내 삶이 이런 일이 저런 일이 그래요. 좋았다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안 좋았다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좀 그런 거거든요. 자, 그렇지 않으면 근데 그렇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일 뿐이구나 그런 것일 뿐이구나라고 이해가 되면은 그럼 이제 그런 사진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냥 일하다 사라질 뿐인 거예요. 이게 무주상이라는 거예요. 상은 사진, 주는 머문. 머문이라는 말은 요걸 가지고 기준으로 삼다든가 요걸 가지고 규정 단정한다든가 이런 것을 얘기해요. 그런 것이 없는,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없는, 그럴 수가 없는, 사진이 이런 것 중에 하나일 뿐이면 무한대 개수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거 아니면 그걸 가지고 내 삶이 이렇느니 저렇느니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의 삶이 이렇느니 저렇느니 그걸 가지고 나는 이렇느니 저렇느니 그걸 가지고 남은 이렇느니 저렇느니 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보이는 것이 전부 다가 아니에요. 자, 보이는 것은 결국 그러한 사진 중에 어느 하나가 이렇게 작용이 돼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내용은 바로 사진이에요, 사진. 요 사진이 아니라 과거의 사진 중에 어느 하나 또는 그 몇 개 또는 그것들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자, 그런 거예요. 혹시 뭐 또 궁금하신 거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것이 이해되면 아마 괴로움이 없을 거예요. 불편도 없을 거예요. 그것이 확실하다는 것이 삶의 경험을 되새겨서 이해가 된다면, 확실하게 이해가 된다면, 그런데 이해가 된다고 해도 또
문득문득 자꾸 생각에 빠지고 생각에 머물고 그 사진을 붙잡고 있고 그 사진으로 이러니 저러니 하겠대요. 그러면 또 그렇네, 또 그랬네, 또 그렇게 됐었네 라고 자각이 되는 순간 또 그런 착각으로 인해서 불편이 났었네, 착각으로 인해서 괴로움이 경험됐었네 라고 하면서 해결이 돼요. 그러면 그렇게 빠졌다가 또 해결됐다가 빠졌다가 해결됐다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점점 이제 빠지지 않게 돼요. 왜? 점점 더 분명해지니까. 어째서 괴롭게 경험되는지가 분명해졌으니까. 점점. 그런 착각, 자각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문득 자각되고, 자각됨으로써 생각을 붙잡지 않고 있는 이런 순간을, 이런 경험 상태를 우주상으로서 도다, 수행이다, 명상이다, 선이다 라고 이름하면서 부르는 겁니다. 뭐든지 하여튼 좀 이해가 안 되거나 좀 찝찝하거나 흔쾌하지 않으면은 계속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생각은 내용 고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니까 그렇게 요 6가지 곱하기 1분의 6만만이 7반이니까 6만만 잡더라도 6 곱하기 6만 곱하기 1분이니까 1시간 60분 곱하기 60 하루 24시간 곱하기 24 곱하기 365 곱하기 60 요것만 해보세요. 얼마가 되는지. 몇 장이 돼요? 사진 몇 장이 돼요? 한번 계산기 한번 두드려 봐줄래요? 응? 응? 거기서, 안 가져? 응? 몇 장 될까요? 응? 아마 거의 무한대가 될 거예요. 안 나올 건데. 네, 그러니까요. 그래요. 자, 모든 일어나는 생각은, 지금 기억은 그 중에 한 장 또는 그 중에 몇 장일 뿐이에요. 나를 괴롭히는 사진이 몇 장에 이제 그 잡고 있는 사진이고요. 채 누워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 누워서 계속 누워만 있으시는 거지. 약간의 우울증 약도 드시면서.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을 거기다 의미를 부여하니까 무거워지는 거예요. 무겁게 느껴져요. 무겁게 느껴져요. 그래요? 체면을 걸면 어떻게 돼요? 어떻다라고 무겁다라고 체면을 걸면은 무겁다라고 생각되면은요 지금 뇌에 100kg짜리 짐이 지어져 있어 그러면은 없는데도 자꾸 몸이 내려가요. 그게 사실이라고 인식돼서 그런 거예요. 자, 그게 전부 다 착각으로 인식하는 거죠. 그와 똑같아요. 자, 지금까지 그런 사진이 무겁다는 것은 다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게 착각인 줄 알면서도 자꾸 빠져요. 네. 그리고 롯은 어떻게 보면 착각인 줄 아주 확실히 몰라서 그래요. 긴가민가한 상태에서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분명해지면은 그래서 뭐 그러니까 또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또 착각이 나서 괴롭고 그러다 또 그런 이런 기회에서 그런 것 같아 그러면 또 가벼워진 것 같고 또 그것이 어느 순간 사실처럼 이렇게 착각이 되면 또 삶이 무겁고 괴롭고 이렇다가 또 어떤 기회에 대해서 그것이 자각이 되면은 또 가벼워지고 이거 별거 아니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또 힘든 날은 엄청 힘들고. 자, 100번 힘들어봤자 그거는 뭐예요? 결국에는 착각으로 인한 착각이었다라는 거예요. 착각이지만 그 순간은 힘들단 말입니다. 근데 그거는 착각이 있으면 어쩔 수 없는 건지. 그럼 지나간 착각을 어떻게 해요? 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은 이런 거예요. 새끼줄을 뱀이라고 착각하면 어스름하게 좀 우두구둑할 때 밖에 나서 새끼줄이 보이면 뱀이라고 착각이 되면 깜짝 놀래요. 그러고 막 이 뒷덜미가 막 곤두서고
식은땀이 쫙 흐르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막 놀라서 쫓아 들어와서 이제 밖에 못 나갈 수도 있어요. 뱀이 안 가고 있을까봐. 자, 이런 상태예요. 근데 새끼줄이야, 사실은. 뱀이 아니었어. 그래도 그렇게 경험되죠? 이거 모든 삶에서 모든 우리가 괴롭다 하는 괴로움은 전부 이런 괴로움이. 이런 괴로움이. 이걸 어떻게? 뭐 어떻게 해요? 뭐 그럼 그거 빠졌으면 할 수 없고 지나가면 지나갔구나 그런 것이. 또 그걸 사실이라고 착각해서 그러네. 뭐 그걸로 끝이죠 뭐. 자, 우리가 꿈속에서 막 너무너무나 실감나죠. 괴롭다는 게. 꿈 깨면 꿈이었는데 그럼 그냥 끝난 거죠. 그러지만 또 꿈이 꾸면 어떡해? 꿈이 꾸면 또 그렇게 경험되는 것이 뭐. 문제는 꿈속에서 괴로운 이게 문제가 아니라 꿈 깼을 때 꿈을 곱씹고 있고 꿈 때문에 어떻게 될 거라고 하면서 꿈이 계속 연장되는 이게 오히려 문제인 거예요. 꿈속에 경험되면 그건 아무 문제도 아니지. 꿈 깨면 끝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새끼줄을 뱀이라고 착각해서 괴로웠다. 괴로운 이유만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문제는 그게 착각인 줄 알면 그것을 벗어나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그게 또 오면 어떡하지? 착각이라면 어떡하지? 이러고 있으니까 어떻게 착각이 안 일어나지? 이러고 있으니까 그 삶 또한 또 걱정의 삶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지. 착각 속에서 괴롭던 거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것은. 깨면 그만이니까. 그런데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지? 다시 안 일어나야 되는데 또 일어나면 어떡하지? 어떻게 안 일어날 수가 있지? 이러고 있는 이건 심각한 거예요. 자, 이제는 착각 속에서뿐만 아니라 착각 속에 깨어났다 생각하는데 여기 또 괴로워. 그러면 온통 삶이 괴롭게 돼요. 꿈이었네 끝이듯이. 착각이었네 그럼 끝인 거예요 그냥. 그러다 또 착각이 일어나? 그럼 괴롭겠지 뭐. 근데 또 착각이 일어나면 끝나요. 점점 이러면 착각이라는 것이 이제 분명하게 되면 이제 그런 착각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은 필요해요. 왜냐하면 자각되기 위해서. 분명해지기 위해서. 지금 이해된다고 하는 것은 아직 분명한 이해가 아니기 때문에 자꾸만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요. 바로 그런 경험을 통해서 분명해져요. 그러면서 자유의 삶이 돼요. 이제 그런 착각이 일어나게 하는 상대방이 가까이 있으니까요. 보면 그럽니다. 그래서 안 보이게 나가려 하니까는 자기가 나가고 싶은데 나가고 싶은 마음이 금방 일어났다가도 몸이 딸리니까 못 나가서 또 일생활이 바뀌어요. 그리고 지금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 인해서 그런 착각이 일어났죠. 근데 그 착각은 그 사진으로 인해서 사실은 일어났던 거죠. 당장은 이 사람이 없으면 사진이 드러나지 않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사진이 없어지지 않는 한은 이 사람 아니어도 언젠가 조건이 되고 일어나요. 이 사진을 붙잡고 있는 한은. 그러니까 백날 사람 바꿔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맨날 이 이치를 모르니까 맨날 사람을 바꿔야 돼.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 심지어는 그게 이제 상대방이 안 된다 싶으면 자기 자신을 바꿔야 돼. 자기가 어떻게 바꿀 텐데? 바꿀 수나 있나? 그러니까 사진을 없앤대. 사진 안고 있는 사진을 없앤대. 안 되는 걸 갖다가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때문에 괴로워. 그러니까 사람을 바꾸면 되겠지. 바꿔봐. 백날 바꿔봐. 제일 처음에는 조건이 다르니까 다른 사진이 나와서 괜찮은 것 같아. 한 때의 사진 중에서 좋았을 때의 사진이 있는데 제일 처음에는 좋았던 때의 사진이 나올 수도 있어. 근데 같이 계속 살다 보면은 그것만이 나올 수가 없어. 보여? 한때 살았으면 예를 들어서 뭐 부부간이라고 해봅시다. 부부간에 한때 또는 때때로 안 좋았던 사람이 있나요? 그것도 좋았던 건 뭐야? 좋았던 사진이 드러나는 거고 안 좋았던 때는 뭐야? 안 좋았던 사진이 드러나는데 제일 처음에는 되게 좋았던 사진만 드러나. 그렇죠. 근데 살면서 안 좋았던 사진이 하나씩 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어. 그럼 뭐예요?
사람이 변했다고요. 상대방이 변했다고요. 그게 아니라 사진 중에 요 사진이 드러났다가 저 사진이 드러났을 뿐인데. 그러니까 사람 바꾼다?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백날 사람 바꿔봤자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사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사람 바꿔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이 사진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데, 다시 요 중에서 어떤 사진이 드러나고 어떤 사진이 드러나냐에 따라서 달라질 뿐이었는데, 근데 그거를 모르고 맨날 사람이 변했다느니 사람이 어떻게 됐다느니 이것만 이야기하고 있어. 이 사람들은 다 조건이야. 그냥 환경이야. 내 행복과 아무 상관이 없어 사실은. 내 행복은 요 사진이 드러나느냐 저 사진이 드러나느냐 이것뿐이야. 사람을 바꾸면은 다른 사진이 드러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 사진이 결국에는 어떻게든 드러날 수가 있고 피할 수가 없어. 똑같은. 그래서 이런 이해가 있으면은 나도 피할 필요도 없고 상대방도 바꿀 필요도 없고 나도 바꿀 필요도 없고 상대방도 바꿀 필요도 없어요. 그럼 상대방을 바꾼다든가 또는 내가 피하면 될 거라고 일시적으로 되는 것 같지요.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돌아가미 탑을 또 그렇게 되고 또 그렇게 되고 끝없이 그렇게 돼요. 그럼 뭐 일어나는 대로 막 해도 됩니까? 안 할 수가 있나요? 응? 막 해도 된다가 아니라 안 할 수가 있나요? 막 못하죠. 참죠. 그냥. 예. 참는다는 것도 내가 참는 게 아니. 사실은 다른 생각이 나니까 그렇게 된 것인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내가 참는다라고 착각한 거예요. 그것 또한. 사진이 뭐라고 그랬어요? 보임이 있으니 일어나는 사진만 해도 1분에 6만 번이, 들림이 있으니까 일어나는 사진만 해도 또 6만 장이에요. 응? 그러면 지금 이 순간 보이니까 일어나는 사진과 1분에 6만 장이 얼마나 빨리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사진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다른 사진이 그래봤자 나만 손해지, 또는 그래가지고 좋을 것도 없는데라는 사진이 드러나면은 요 사진이 있을 때는 죽여버리고 싶다가 어떻게 해버리고 싶다가 요 사진이 일어나면은 그렇게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는다는 것도 이렇게 해서 되는 거지 내가 참고 안 참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참는다라고 착각하면은 이게 이제 점점 쌓여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냥 나오면 나오는 거고, 이거는 어차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나오면 나오는 거고, 응? 참아지면 참아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면은 불만이 쌓이지 않아서 나와도 괜찮고 참아져도 상관없어요. 어느 것도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아요. 이치가 보면. 근데 이지를 아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안 받겠지만 그걸 전혀 모르는 사람은 상대방은 만약 요걸 들어먹었다 이러면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모르니까. 모르는데 지금 이제 이런 대화를 하면 경험 되새겨 보면은 그렇게 수는 엉터리는 아닌 것 같아.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당연하다고 했던 것은 뭔가 이 또한 착각일 수 있겠구나. 그러니 앞으로 어떤 것이 생각이 들더라도 맞다 틀리다라고 할 수 없겠네. 어떤 사진이 드러나더라도 이게 전부 다다 아니다, 맞다 틀리다 할 수 없겠네 라고 하는 이 자각의 경험이 한 번, 두 번 이렇게 되면서 이제 착각보다는 자각이, 우리는 워낙 착각의 경험이 많아서 자꾸 착각이 드러나지만은 이제 자각의 경험이 늘어나면은, 이제 자각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은 그렇게 안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일어나도 이게 착각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라고 되면, 최소한 모르게 된다, 이게 점점 이제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일어나는데 점점 무심해지게 되어져 가요. 이런 경험에 의해서. 그게 걱정할 거 없어요. 바로 그런 착각으로 인한 괴로움의 경험을 통해서 자각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고서 자유로워지는 거니까 그냥 그 과정일 뿐이에요.
그치?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나는 괴로운데 상대방은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 그럼 아직 상대방은 자기는 사실은 다른 사람 때문에 행복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자기의 사진 중에 행복했던 사진이 드러났던 것일 뿐인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지나면은 반드시 안 좋았을 때 사진이 이제 한 장씩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럼 결국 그로 인해서 또 괴롭게 돼요. 괴로움의 사진이 드러나면 그 때문에 괴롭다라고 그래가지고 또 찢고 복구하게 돼요. 결국.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바보야 그냥. 서로가 바보야. 그럼 바보를 뭐하러 갈까요? 바보를 갈 필요가 있나? 내가 복수 안 해도 스스로 괴롭게 되는 게 그게 이러면서 복수를 하는 거예요. 누구든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 착각 속에 산다면, 그런 무지 속에 산다면, 지금 일어나는 어떤 기억이, 생각이, 사진이 그런 것 중에 하나라는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바보예요, 바보. 조금 무지하다고 그래요. 어리석다고 그래요. 지금은 좋은 것 같다는 착각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결국에는 괴로움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 착각은 또 새로운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자, 즐거웠던 사진과 괴로웠던 사진은요, 동전양인 것 같아요. 괴로웠던 사진이 있으면 즐거웠던 사진도 있고, 즐거웠던 사진이 있으면 괴로웠던 사진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그걸 피할 수가 없어요. 즐거웠던 사진은 반드시 그만큼의 괴로움의 사진이 지금 이 순간에 드러나지 않아도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은 얄밉고 복수하고 싶고 이런 것도 사실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은 사실은 자기가 어떤 괴로웠던 사진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괴로워요. 사실은 스스로 괴로워요. 상대방에 대한 복수는 결국 스스로 괴로워지게 되는, 그 계속해서 그런 사진이 있고 그 사진에는 항상 반대의 사진이 같이 붙어서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 괴롭게 대해서 가요. 그것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복수할 필요가 없어요. 반드시 그렇게 되죠. 그래서 그 자연의 위치, 그 자연의 위치가 사람도 자연과 같다는 그 위치만 안다면, 그러니까 사람은 이래야 된다는 게 없고, 동물이나 사람이나 똑같은 그 현상에 맞게끔 간다는 것만 알면, 그 남편이 남자의 그런 현상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텐데,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남편이 아니라 아들이었다 그러면 또 이해가 조금 됐거든 몰라요. 또 내 아들이 아니라 남 아들이면은 남자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또 이렇게 될지도 몰라요. 신경도 안 쓰지. 그러니까 아니 그런 일이 없다면은 또 이 세상에 결혼이라는 게 또 어떻게 있겠어 또? 응? 다 사실은 그런 것일 뿐이지. 다 그런 거. 그래서 이 세상을 이런 이치를 모르면 다 꿈속과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꿈이란 말은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꿈속의 어떤 문제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사실이 아니라는 게 자각되면 그냥 아무 문제가 없듯이 이 이미지 떠오르는 이미지 이 생각도 없애려고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사실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이 자각에 의해서 그냥 해결이 되는 거예요. 꿈을 깨면 되네. 꿈을 깨면 되듯이 생각에서 깨면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에서 깬다? 이게 뭐냐? 이게 뭐냐? 봐요. 잠자면서 생각을 해요? 생각이 나요? 잠잘 때는 생각을 모르죠? 네.
그러면 맨날 잠자면 되겠네. 또, 그럼 낮에는 꿈이 일어나요? 꿈 때문에 괴롭다는 사람은 밤이 없으면 되겠네. 맨날 깨어있으면 되겠네. 그 말이 아니고요. 예. 지금 일어나는 괴로움이 꿈인 줄 알면 꿈과 같다는 지금 제가 잡고 있는 사진이 꿈과 같다는 줄 알면 게임이 되는. 그렇습니다. 꿈도 진짜처럼 생생하잖아요. 꿈은 어떤 꿈은 완전 내가 진짜 밭을 낼 때도 있고 산을 기올러갈 때도 있고 동전 같은 거 팔 때도 있고 완전 생생한 그런 꿈을 꾸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깨면은 그게 실제가 아니듯이. 생각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생각과 꿈은 똑같은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단지 밤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 밤이라는 상황과 낮이라는 상황은 뭐가 다르죠? 이제 빛이 있고 없고의 차이도 있고, 빛이 없으니까 보임이 없고, 또 보임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움직임이 없으니까 들림도 다양한 들림이 없죠. 가만히 있으니까 냄새도 다양한 냄새가 없죠. 안 보니까 맛도 다양한 맛이 없죠. 가만히 느낌도 다양한 느낌이 없죠. 낮에는 수없는 느낌, 수없는 들림, 수없는 보임, 수없는 냄새 맡아짐, 수없는 맛이 느끼짐. 자, 이렇죠. 요 차이에 의해서 꿈이라는 그런 현상으로 드러나고 생각이라는 이런 현상으로 드러나는 거지. 요 두 개는 똑같은 거예요. 그런 조건을 갖다가 뿐인데 작용되는 이치나 작용의 내용이 결정되는 이치는 똑같아요. 이런 줄 알면은 생각을 없애려고 하거나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생각은 꿈과 같이 생각은 사실이 아니구나. 즉 무한대 개수 중에 한 장일 뿐이구나. 그걸 가지고 무한대 개수 전체에 대해서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할 수가 없구나 라는 이 자각만 된다면은 생각에서 깨어난 것 같은 거예요. 꿈의 사진처럼 느끼듯이 어떤 사진이 떠오르면 그 사진처럼 지금 사진 그것이 사실이라고 느껴지는 이 상태가 꿈속에 빠져있는, 생각 속에 빠져있는 상태인 거예요. 자, 그냥 이 자각, 이 이해에 의해서 삶의 괴로움이나 이런 것이 해결되고, 삶이란 어떠한 것이구나 해결되는 거지, 알아지는 거지. 그럼 뭐, 꿈을 어떻게 하려고, 생각을 어떻게 하려고, 더구나 어떤 이 보이는 어떤 대상을 어떻게 하려고, 또 알아지는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이래가지고서는 끝없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그 사진도, 지금 이 순간 촬영되는 그 사진도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사진 또는 기억 또는 생각, 그것도 무한대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보가 보이고 우보 소리가 들려서 이걸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게 들리니까 과거의 그 무한대 사진 중에 어느 하나가 작용돼서 또는 그 중에 몇 개가 작용돼서 일어나는 그런 사진일 뿐인 거예요. 그럼 그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 또한 어떻게 신경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 또한 그냥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알아지면 알아지는 대로, 그것을 또 맞다 틀리다 또 그것을 어떻게 이렇게 하면은 끝없는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또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그렇습니다. 만약 할 수 있는 게 있었다고 한다면 벌써 가만히 있었겠어요. 삶이 바뀌었겠지. 어떻게 하셨겠지.